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신경학자들이자 수면 전문가인 분들이 쓴 재밌어요? 책에는 먹놀잠 얘기 없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먹놀잠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안녕하세요, 알자 멤버 멤버 여러분. 오늘은 수면교육 질문 중에 저희가 매우 자주 묻는 질문들 몇 가지를 좀 뽑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오늘 조금 보시고서 마음을 좀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난 이렇게 해봐야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인데요. 먹놀잠이 안 돼요. 진짜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시죠? 네. 정말 단골 질문입니다. 먹고 놀고 자는 패턴을 만들어야 하는데 MBTI가 약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FM적인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수유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잠텀이 오는 것 같고 또 잠텀을 맞추려고 하니까 수유텀이 오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 어떨 때는 먹고 나서 바로 잠드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먹놀잠이 안 드는데 오늘 하루 큰일 난 것 같아요. 이거 앞으로 이제 다 다 무너지고 이제 수면 연관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여러분 그 수면 컨설턴트들이 쓴 책에는 먹놀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신경학자들이자 수면 전문가인 분들이 쓴 재밌어요? 책에는 먹놀잠 얘기 없어요. 그래요? 소아청소년과 전문인 제가 먹놀잠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저 약간 사이비이과인데 정말요? 이렇게 의심하는 눈이 있기도 하고 그렇답니다. 그러니까 먹놀잠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수면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고 필요 없는 수면 습관을 만들지 않는 것. 이게 이제 수면 교육의 원칙이잖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불필요한 수면 습관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안아서 재우는 것과 젖을 물려 재우는 거잖아요. 아이들은 뭘 물고 빨면 진정이 잘 돼서 그러면 젖 물려 재우는 게 일단 한번 습관이 생기면 그 다음 고치기가 되게 어려운데 진정시키는 목적으로 엄마들이 재우기 전에 젖을 잘 물리게 돼요. 하다 보면 그렇게 잘 되잖아요. 그게 가장 쉬우니까.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습관이 들면 아이들은 밤에 자면서 한번 수면 주기가 끝날 때마다 다시 똑같은 수면 연관을 주어줘야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젖 물고 자는 습관이 들어버릴까봐 처음부터 그게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나면 먹이고 일어나서 잘 먹고 기분 좋게 놀다가 피곤해지면 스스로 자게 하자. 이게 이제 먹놀잠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먹놀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 어쩌다가 그날 하루 일과 때문에 뭐 피곤해서 잠이 조금 달라지면서 한 번 있었다.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, 여러분. 특히 막수 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2-3개월 정도에는 또 막수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이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? 이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아이가 꼼수를 하듯이 그러니까, 스르르 잠이 들 때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몇 번 일어나는 거는 막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여기시면 되고, 다만 이렇게 젖을 물고 자는 상황들이 연달아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거는 이제 습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먹잠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요 근래 우리 아이가 분유를 너무 안 먹으려고 해요. 분태기라고 하죠. 걱정 많죠. 네. 안 먹는다고 달래가면서 낮수유를 늘려야 할까요? 얘가 먹이려고 하면 혀로 막 밀어내잖아요. 그때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 넣어서 이렇게 먹여야 될까요?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. 안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. 그럴 수 있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아이가 뭐 잠깐 안 먹는 거, 컨디션이 괜찮다면 우선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수유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금방 잘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양쪽가 불안해하면 아이들도 불안감이 더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,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못 먹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, 이제 최근에 안 먹는 그 시기 때 우리 아이의 체중 증가가 있었는지, 변비나 소화가 좀 되지 않아서 잘 못 먹는다든지, 그리고 아무래도 못 먹게 되면 수분이 부족해서 소변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챙겨보시고, 아이가 이제 자라다 보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체기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이럴 때는 이제 열량이 줄어서 아기가 입맛을 살짝 잃을 수도 있을 거고, 뭐 예를 들어서 밤중 수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 낮에 그만큼 못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밤에 많이 먹이는 것보다 낮에 조금 더 잘 먹일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다. 아이들의 성장이 날마다 똑같은 속도로 돌까지 그렇게 크는 건 아니잖아요. 맞아요.
그래서 아이 컨디션이 좋다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. 예, 체중이 어느 정도 퍼센타일을 따라가고 있다면 음.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.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. 수면 교육을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는데 아기띠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잠들면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계시나 봐요. 아기가 조금 더 자라고 나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보이면 그때 시작하고 싶은데 일과를 먼저 잡은 다음에 수면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거죠?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. 그러니까 수면 교육 타이밍이 너무 궁금하신 그렇죠. 거예요. 네. 지금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이제 가끔 강의 가보면 네. 여기서도 수면교육 타이밍 시작 시점을 시점. 네,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. 수면교육의 시작 시점은 교과서적으로는 6주 내외예요. 여러분 그건 너무 잘 아시죠? 6주 내외에는 눕혀놓고 졸리지만 완전히 잠들기 전에 내려놓고 스스로 잠드는 연습을 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눕혀놓으면은 뭔가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 들면 많이 보채잖아요. 그죠. 그래서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걸 좋아하죠. 음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기띠에서 재우면 잘 자는데 내려놓으면 우니까 아기띠에서 자꾸 재우게 되잖아요. 네. 근데 아이들은 이제 계속 자라잖아요. 그러면 지금 4kg대 아이하고 8kg대 아이가 같을 수가 없죠. 없잖아요. 그래서 4kg대 아이는 품속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데 8kg대 아이는 엄마 품에 있는 것을 또 불편해해요. 그런데 이미 엄마 품에서 자는 습관이 들었다면 자기는 다른 걸 어떻게 자야 할지 모르는데 모르죠. 엄마 품은 불편해. 그러면 이렇게도 울고 저렇게도 울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엄마 허리는 온전하겠습니까?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되면 아기띠에서 그렇게 재워보지만 완전히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아기띠에서 좀 잘 자면 그 다음 며칠 후에는 또 내려놔보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. 수면은 아기 때 그럼요. 학습인 것 같아요. 그때 된 학습이 여든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한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수면 교육을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뭐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지 가장 이제 혼란스러운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데 패턴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적어보실 때 우리 알자맵을 이용하면 옆에 커닝 페이퍼가 있거든요. 시간별로 뭐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시간을 갖고 먹고 자고 하는지 그것들을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면 교육하기 전에는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러면은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부터 그러니까 뭔가를 개선하기보다는 규칙적으로 패턴을 먼저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소장님 보통 100일 이후에 이제 수면 교육을 본격적으로 해볼 수가 있잖아요. 네, 그때는 이제 패턴이 규칙적이 네, 되니까. 그래서 적어도 4시간 이상의 일정한 수유텀이 좀 만들어져 있어야 엄마가 기다리는 시간, 그 사이에 재우는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아이의 패턴을 적어본다. 요거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가끔은 먹놀잠 패턴이 아니어도 그리고 아유, 수유량이 좀 그럼요. 줄어도 괜찮거든요. 사실 한 사람을 키워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 와중에서도 큰 틀만 있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다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이는 아이의 패턴에 맞게 그리고 아이의 속도에 맞게 잘 자랄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건 또 버리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조금 육아를 즐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꿀잠은 꿀잠은 알잠!